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서 마음이 먼저 꺼져가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억지로 버티고 있다면 이미 한계선 근처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늘 참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근육처럼 무한정 버티지 못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일, 인간관계, 눈치 보기, 끝나지 않는 책임감이 겹치면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고장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팔이 부러지면 모두가 알아보지만 정신이 무너지는 건 본인조차 늦게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정말 조용하게 무너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마음이 거의 바닥을 치기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이 중 몇 개만 보여도 이미 피로가 꽤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신호가 없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 신호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원래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양치, 샤워, 빨래, 방 정리, 식사 준비 같은 것들이 갑자기 산처럼 느껴져요. 출근 준비도 너무 무겁고 퇴근 후에 뭘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심하면 얼굴 씻는 것도 귀찮고 머리 감는 것도 미루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나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여요. 왜 이것도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남들은 다 하는 걸 나는 못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마음이 방전되면 생활의 기본 동작부터 무거워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혼내는 말이 아니라 숨 돌릴 틈이에요. 오늘은 제대로 못 살아도 괜찮다고, 적어도 오늘을 넘겼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눈물이 찔끔 나는 날이 있어요. 카톡 한 줄, 팀장의 말투,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문득 올라오는 울컥함, 이런 사소한 장면에서 눈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본인도 이유를 모르겠어서 더 당황하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 정도에 무너지지? 스스로를 이상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보내는 경보에 가깝습니다. 이제 너무 힘드니 잠깐 멈추라고 안쪽에서 울리고 있는 신호예요. 참고만 있던 감정이 결국 물처럼 새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울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버티느라 지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너무 오래 버틴 뒤에는 눈물조차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때는 슬퍼서 안 우는 게 아니라 울 힘까지 바닥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소진되면 감정 표현 자체가 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때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순간은 아직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커피를 좀 많이 마셨나?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단순한 피로나 카페인 영향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더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잠은 줄고 커피로 버티고 낮에는 또 긴장만 쌓이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럴 때는 뇌가 아직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속은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예요. 몸은 쉬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머리는 계속 할 일을 떠올리고 마음은 불안으로 꽉 차 있죠. 그럴수록 멈춰야 합니다. 커피를 더 넣어서 버티는 방식은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 더 큰 탈진으로 이어져요. 잠이 안 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힘들면 보통 쓰러지듯 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요. 몸은 축 처지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오늘 못 끝낸 일, 내일 해야 할 일, 상사에게 들은 말, 인간관계에서 찝찝했던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잠들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고 심장이 괜히 빨라지고 머릿속은 더 바빠집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긴장 스위치가 꺼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몸은 쉬어야 하는데 뇌가 경계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도 휴식이 안 됩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한데도 새벽까지 뒤척이고
결국 아침이 와버려요. 그 순간이 정말 지옥 같죠. 오늘도 못 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루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자책하면 안 돼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긴장해서 그래요. 먼저 잠을 잘 자는 사람처럼 굴려고 하지 말고 잠들 수 있도록 환경부터 낮춰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자극적인 대화, 끝없는 뉴스, 무의미한 비교, 이런 것들부터 조금씩 끊어야 해요. 잠은 의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안전함 속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소리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들리던 전화 진동, 시계 초침, 아이 울음소리, 옆자리 타이핑 소리, 지하철 안의 잡음까지 갑자기 견디기 힘들어져요. 누가 크게 숨만 쉬어도 거슬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성격이 날카로워진 게 아니라 신경계가 지쳐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바깥 자극까지 계속 들어오니까 더 버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거의 없는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소라면 지나갈 소리도 공격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는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지쳐 있는 겁니다. 식욕도 크게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날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새벽에 갑자기 배달 음식이나 과자, 빵, 라면 같은 걸 미친 듯이 찾게 되기도 해요. 점심은 거르고 밤에 폭식하고 다음날 또 입맛이 없고, 이런 식으로 리듬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사이에 체중이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단 것이나 기름진 것만 찾게 돼요. 이것도 의지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은 당장 버틸 수 있는 방식의 에너지를 찾으려 해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갑자기 당기는 것도 그 때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긴장하면 위가 먼저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많이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혹은 너무 못 먹는다고 스스로를 혼내지도 마세요. 지금 몸이 버티는 방식이 조금 뒤틀렸을 뿐이에요. 실수도 부쩍 늘어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도 안 들어오고, 메일을 보내놓고 나서 오타를 발견하고, 분명 챙겼다고 생각한 걸 빠뜨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간단한 계산도 자꾸 틀려요. 평소라면 안 할 실수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자존감이 더 떨어집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이런 말이 머릿속을 때려요. 그런데 이건 당신이 멍청해진 게 아니에요. 뇌가 과부에 걸린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함께 떨어져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도 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면 실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쉬는 쪽입니다.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시기도 옵니다. 친구가 건넨 말도 괜히 비꼬는 것 같고, 상사의 짧은 한마디도 공격처럼 들리고, 누가 위로해도 전혀 와 닿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내 쪽으로 불리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보이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뭘 시작할 힘조차 안 납니다.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돌아요. 그때는 재미있던 것도 재미없어집니다. 게임도, 운동도, 덕질도, 친구 만나는 것도 예전엔 분명 즐거웠던 것들이 시들해져요. 감정이 식은 것 같고 마음 한가운데에 구멍이 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인성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지쳐서 기쁨을 느낄 힘까지 소모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애쓰기보다 일단 바닥난 감정을 쉬게 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에너지를 써야 하고, 또 눈치를 봐야 하고, 웃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버거워져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요. 문도 닫고, 휴대폰도 끄고, 아무에게도 연락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가 알아봐 주길 바라고, 누가 먼저 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바라기도 해요. 이 모순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롭고, 도움은 받고 싶은데 부담을 주기 싫고, 말하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무섭고, 그렇게 마음이 엉켜요.
특히 한국에서는 참는 사람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더 힘들 수 있어요. 민폐 끼치기 싫어서 괜찮은 척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다 감당하겠다는 마음은 결국 당신만 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도움을 청하는 게 무서운 이유도 압니다. 힘들다고 말했다가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지 않냐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죠.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산다. 아직 버틸 만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더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런데 괜찮은 척만 계속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더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버틴 시간이 길수록 무너질 때도 크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조사하듯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질문을 멈추는 겁니다. 대신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구나. 내 몸과 마음이 쉬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해요.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자책은 회복을 늦추고 이해는 회복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완벽하게 정상이어야 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증상이 겉으로 얼마나 선명하냐가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면 그 자체로 충분히 쉬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어 보여도 상관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 괴로움을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플 때 쉬는 건 사치가 아니라 권리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버티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남들 기대에 맞추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한 번만 더 자신에게 친절해져 보세요. 지금은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밥을 조금이라도 먹는지, 잠을 너무 줄이고 있지는 않은지, 숨이 가쁜데도 계속 참고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봐야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주 작게라도 말해보세요. 완전히 다 털어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요즘 잠이 잘 안 와. 요즘 모든 게 버겁다. 이 정도만 말해도 시작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런 신호가 오래 이어지고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마음이 부러지기 전에 붙잡는 일이에요. 혼자 참고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이미 충분히 힘든 겁니다. 덜 아파져야만 쉬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애쓴 사람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몰아쓰지 말고 오늘만큼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됩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는 버티는 힘보다 회복하는 힘이 필요합니다.